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은 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한국 증시 관련된 이 낙관론이 또 나오면서인데요. 다만 변동성은 여전했습니다. 거진 1일 1사이드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 양으로 기분 좋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선전에 힘입어서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오늘장에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3.5%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전 내내 좀 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하락 권역에서 움직였죠. 이 바이오대에서 삼천당 제약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이 두 종목의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는데 다만 오후 들어서 또 로봇주들의 이런 선전에 힘입어서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여기다가 이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죠.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역시나 수출 전반적으로 좋았고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180%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외에 로봇주도 오랜만에 또 기분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 삼성 쪽에서 이슈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또 로봇 쪽으로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주들 오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빅4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더 시세 내주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5%, SK하이닉스 6%, SK스퀘어는 7%, 그리고 삼성전기는 3.6%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오늘장에서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이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이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 장 마감한 이후에 삼성과 또 현대차 그룹이 로봇 동맹을 맺는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또 애프터마켓에서 0.5%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장에선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시총 5위 자리로 올라왔었는데 오늘장에서는 하한가로 또 마감을 하면서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하한가로 움직이면서 오늘 시총 자리에서 밀린 모습이었고요. 5위에 리노공업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이고요. 오늘장에서 2% 그리고 이 시총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로봇주가 가장 선전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바로 HD 현대 마린엔진 꼽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조선주 전반적으로 또 훈풍을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된 그런 2분기 호조에 대한 전망 속에서 오늘장에서 9.8%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화장품 관련해서도 수출액이 좋았잖아요. 이에 힘입어서 오늘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도 9% 넘는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또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모두 다 로봇주입니다. 로봇주들 오늘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승률 상위단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 삼진 뷰티 사이언스와 또 같이 동맹을 맺으면서 이 화장품 쪽으로도 같이 로봇 관련된 이런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또 동반된다라는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장에서는 급락 흐름을 가져가면서 사실 많은 또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국내 증시 반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다만 코스닥의 힘이 좀 약했습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 두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광만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이데일리 TV 첫 출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감까지 또 말씀해 네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뵐 김광만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시장은 극단적인 변동성으로 개인들이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사실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5년 동안의 저의 그 실전 경험에서 쌓아온 그런 노하우를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최근 시장의 흐름이 정말로 어지럽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 1일 1 변동성, 1일 1 사이드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면서 사실 개인분들은 어떻게 좀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많이 빠졌었던 맞아요. 상황에서 이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특히 반도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반적 또한 이제 반대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마감을 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그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태로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저점을 잡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만 좀 코스닥이 아쉽긴 해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더 시원하게 올라줬어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분을 좋아할 텐데 일단 두 종목이 또 하한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삼천당 제약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이로 인해서 코스닥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가 그렇게 코스피처럼 크게 상승을 못했는데 네네. 오늘장 일단 그래도 코스피향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가져갔고 특히나 기관이 또 많이 사줬거든요.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게 어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장의 하락이 저점인지 바닥인지 그래도 한국 증시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장, 내일장 순서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바로 할까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준비했던 내용 한번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빠졌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 외국인과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이 매수세에 참여를 했는데 특히 시장의 대표 종목인 반도체 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아까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7월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한 18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수 기술적인 반등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매출까지 늘었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은 뭐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적인 반등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로봇 사업의 이제 신설을 이런 뉴스가 차세대 이제 성장 동력으로 매기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기존에 이제 흩어졌었던 그런 조직을 한 곳으로 모아서 예전에는 그냥 연구 수준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그 상용화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점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점 찍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에서도 그 로봇을 직접 그 공장에 투여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로봇 조직 신설 그리고 이런 그 차세대 동력 강화 육성으로 그 관련 기업들 특히나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 뭐
대부분이 좀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상승하는 데 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제 이제 그 문샷 AI에서 키미 K3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수가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나오는 뉴스는 이 키미 K3가 이제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점점 그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게 오히려 서버가 좀 다운될 지경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서버를 또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고 또 GPU가 필요하며 뭐 HBM이죠. 뭐 이런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 대표주가 먼저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시장을 좀 억눌렀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이란과 미국의 그 분쟁이 굉장히 격화됐습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이런 연유로 이제 뭐 금리 인상 그런 우려가 또 제기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뉴스 나온 그 내용으로는 이란과 이제 합의가 10일 정도 연장하는 그런 그 뉴스가 좀 나왔고 이런 것이 이제 호르무즈 그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해운 관련해서 그 해운 그 지수가 많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해서 이런 그 휴전한 검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특히나 이제 수출 위주, 수입 위주 구조의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그 큰 불은 좀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일단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급등을 했는데요,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최근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급등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급등락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대부분 그 매매하는데 좀 두려움을 좀 느끼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사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면 내일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좀 그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투심이 굉장히 좀 악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필요한데 여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SK 삼성의 그 반등보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빅테크, 곧 나올 빅테크의 실적 발표인데요. 요거까지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구글, 아마존이라고 하죠. 예. 구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구글 관련해 갖고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구글 입장에서 이제 주주들이 이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서부터 또 대규모 AI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일단 22일까지인가요? 이제 살펴보시고, 네, 그때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래소 지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래소 코스피죠. 네,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한 30% 이상 좀 빠졌거든요. 30%.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좀 많이 올라갔고 여기 이제 AI 관련 고점론이 대두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메타 AI 관련해 갖고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 남는 부분 잉여 자산을 그 대여를 하겠다. 팔겠다 이런 뉴스가 고점 부근에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게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그런 우려감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기술적인 거는 후행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기술적인 건 후행성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대비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생겼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 정도 이렇게 맞춘 것 같거든요, 기간을. 그래서 오늘 이 부분 121선 부근에서 기술적인 좀 반등이 좀 나왔고 또 외국은 그동안 많이 팔았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6,700 정도를 670 정도를 네, 이렇게 유지하고 끝내는데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올 그 AI 그 구글의 실적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 코스닥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개인분들 대부분 코스닥 관련 종목들을 갖고 계세요. 거의. 네. 근데 이제 속절없이 계속 빠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빠지는데요. 계속 빠졌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주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그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또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속절없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빠지긴 했지만 일부 뭐 기업, 일부 테마 중심으로 또 반등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그 개인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직까지도 네,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락 추세는 여전히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 활성화 대책이라던가 어떤 그 이벤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반등하려면 어떤 그런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게 수급이에요. 투자 그 매매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거 꼭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실전에서 좀 체득한 건데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최근에 지수가 만약 하락할 때 오히려 개인은 좀 계속 사셨어요. 샀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은 외국인이죠.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계속 빠지니까 이게 반대 포지션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샀고 기관도 1조 6천억 정도를 샀어요. 네, 이게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어갈지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봐야 할 게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시장은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샀다 해도 내일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관이 이렇게 외국인이 샀고 개인은 오히려 이렇게 매도를 했다. 이게 이제 본전 심리도 좀 있긴 하겠지만 신용 미수 이런 B2가 좀 정리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좀 너무 안타깝지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외국인 이 수급을 기본적으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제 일별 매매도 우리가 좀 확인하셔갖고 지금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시황을 보고 수급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 종목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일정 매매 관련해 갖고 그 공략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그러실 거예요. 일정 매매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경험상 25년 경험상 일정 매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 선침의 그런 개념보다 일정을 앞두고 일정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미리 모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제 종목에만 집중을 했고 큰 흐름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어떻게 왜 이런 테마가 올라가는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보니 일정이 있구나. 일정을 앞두고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고 또 종목에 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이게 일정에 맞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어요. 제가 이제 실전에서 많이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 약간 22일 날이죠. 20일 날 나온 건데 이제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시장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틀려요. 다릅니다. 다른데 일단 갤럭시 언팩이 22일 날로 이렇게 일정이 나오면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미리 올라갈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근데 20일 앞두고 오늘 일부 언팩 관련주, 그 폴더블 관련주라고 하죠. 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어요. 네,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현재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20일 날 시장이 일단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주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거의 먹히질 않습니다. 거의 대체로. 그래서 20일 날 이렇게 일정을 앞두고 이런 기업이 오늘 올라가긴 했다. 근데 중요한 거, 갤럭시 이제 폴더블 신제품을 공개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20일 날이죠. 요 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날 오전까지 상승하고 이후에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폴더블 제품이 반응이 너무 좋다, 너무 잘 팔린다. 뭐 이러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많이 팔렸다. 뭐 이건 좀 신개념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반대로 특별한 게 없다. 시장이 좀 빠진다. 그러면은 얘는 좀 사라지는 경우가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22일 날 이후에도 좀 움직이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 제가 처음에 좀 너무 당황을 해갖고 제 처음이에요. 오늘 강의하는 게 거의 처음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구글 알파벳이라고 하죠. 다 들어보셨죠? 이미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중요한 건 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AI 투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추가로 더 투자를 하는가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네, 지금 빠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과잉 투자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오는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향후에도 굉장히 AI에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지속하겠다. 그러면 AI에 들어가는 게 AI 반도체, AI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고 뭐 HBM,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적이 괜찮고 향후 가이던스가 괜찮게 찍을 때 지금 많이 위축된 반도체나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지수가 올라가냐? 왜 올라가냐? 삼성전자하고 SK,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전하고 SK 하이닉스가 이 시총이 이제 코스피 기준이죠. 50%예요. 50%가 좀 넘을 거예요. 지금 55%인가까지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지수 하락함으로써 좀 빠졌거든요. 이러니 얘네 둘이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형님들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다. 그 위에 알파벳이 이런 게 확인이 되어야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추세를 돌릴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약간 그 경계심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 관련해 갖고 이제 파운드리 적자 축소. 네,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도 반도체
섹터에는 굉장히 큰 그 파급력을 줄 거예요. 아마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시외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거의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텔이 그 실적, 현재 실적보다는 이 파운드리 적자가 축소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AI 서버, 지금 많은 서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경쟁력이 좀 괜찮은가,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일정 매매 필살기 공략집이라는 거를 저희 그 단톡방이 아니고 저희 여기 문자로 오시면은 제가 이런 것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초보라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 공략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매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제가 진짜 현장에서 느낀 그것을 잘 요약하고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 들어갈 자리와 나올 자리를 체크를 하고 선반영. 예. 일정은 미리 좀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다. 뭐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2주 전에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발표에 이제 동시에 또 반영하기도 하고 서서히 반영되는 것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5강까지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김광만 전문가님께서 정말 명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정말 눈만 떴다 하면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사실 작년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안 됐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7번이나 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이 일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공략할지에 대한 포인트까지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 제일 중요한 실전에 대한 기술을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광만 전문가님께서 이 주식시장에서 무려 25년 이상의 이 외길 인생을 좀 걸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현장에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현 시점에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광만 전문가님께서 이런 큰 손들이 어떻게 주식을 보는지 이 수급 포착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들도 큰 손들이 좀 시장을 보는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늘 개인들이 사는 종목을 사왔기 때문에 손실 보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뭐 큰 손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큰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보시면은 대부분 뭐 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세력보다는 이제 큰 손이라 하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거를 다 잊고 계세요. 네. 지금 큰 손이라 하면 저희 개인적으로 기관하고요. 외국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정말 중요한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중요합니다. 네, 다 중요하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은 단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예, 정말 강합니다. 단기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또 기관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매집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록이 거의 남습니다. 흔적이 남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수급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들어온 그런 이게 수급이 제 개인적으로 뭐 1000주, 만주 이렇게 들어왔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10만 주 이상 꾸준히 들어오고 이게 뭐 50만 주 이렇게 들어온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손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이다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다 아는 거를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놓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매수와 이제 거래가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네,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손이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 하는데 거래량까지 집중이 되는 종목을 포착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수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들이 계속 매수세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이제 도중에 확 팔아버리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수급이 유지가 되는 거, 이제 계속 조금씩 사더라도 유지가 되는 그런 종목,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수급 강도라 함은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몇천 주 뭐 이런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많게는 뭐 50만 주, 100만 주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을 제가 잘 선별을 해갖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SK 이터닉스라고 네. 지금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그 종목들을 선점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흔적이 남습니다. 지금 뭐 일례를 들어보면 SK 이터닉스 뭐 개별적인 뉴스 있어요. 최근에 뭐 신재생 관련해 갖고 전력난 관련주로 SK 이터닉스가 좀 올라간 거 있는데요. 좀 흔적이 남습니다. 이제 보실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SK 이터닉스가 최근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기관계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인 이게 보시면은 그 7월 9일 날이죠. 한 요맘때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여기인가요? 예,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계속 매집을 하게 되죠. 여기 좀 다 보여요. 그렇죠? 외국인은 38만 주. 이게 이제 그리고 기관은 꾸준히 삽니다. 그렇죠? 예, 이때부터 7월 9일부터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하고 20만 주 들어오고 뭐 17만 주, 뭐 40만 주 꾸준히 사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 접근을 할 때 단순하게 이거 뭐 차트로 움직이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봐요. 이제 뭔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뉴스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큰 돈을 투여를 하는 거죠. 대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가는 게 있어요. 네, 계속 꾸준히 이게 움직입니다. 계속. 네, 오늘도 아마 이게 상승으로 좀 마무리됐을 텐데요. 이런 기관이 사거나 외국인이 사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도 나중에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뚝 떨어지더라도 이게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매도가 없다 그러면 지수가 반등할 때 제일 먼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쉬울 거예요. 아주 그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너무 뭐 기법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네, 기본적인 건 몇 개만 알아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샘CNS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기관 수급으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샘CNS는 네, 7월 10일부터 지금 보시면 이렇게 5만 주. 근데 중요한 거는 7월 13일이에요. 7월 13일 요 정도 이 날짜일 것 같습니다. 급락한 이후죠. 네, 30만 주가 들어옵니다. 그죠?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5만 주. 그리고 48만 주.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단기 그 저점을 잡고 계속 그 어떤 이슈로 얘네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세력들이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기법 정리해갖고 이것저것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떤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흔적을 좀 남겨요.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제가 이제 주로 구사하는 것도 그런 게 있는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눌림을 잘 받고
이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재차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그 일정 매매 관련해 갖고 네, 이런 그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역시나 이 기본 중에 기본에 충실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중에 보면 뭐 RSI 지표라든지 다양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본질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개인들이 막 집중을 하면서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탔다가 또 시장에서 또 손실을 기록을 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도움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문자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또 부과된다는 점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제일 네. 중요한 게 그 기본에 충실한 종목이 뭔지. 사실 우리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쁩니다. 뭐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서 과연 큰 손들이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는지 이거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그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GNC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 GNC 에너지가 최근에 그 바닥에서 그 거래량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좀 나오고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지금 수급이 계속 붙었어요. 뭐 18만 주, 12만 주, 17만 주 이렇게 계속 기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이후로 계속 그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죠. 근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관 수급을 절대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수급이 꾸준히 올라오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조정이 나올 때가 이제 포인트거든요. 네,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그 며칠 정도의 이제 눌림, 눌림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눌린 이후에 잘 받아내면, 특히나 이제 그 장대 양봉 이후에 이제 눌림이 이렇게 도지 형태나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나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질 수도 있으니 해당 종목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파두란 종목이에요. 파두란 종목은 뭐 다 아시죠? 파두도 똑같은 뭐 반도체 관련 주이기도 하고 뭐 다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좀 아시고, 얘도 이제 수급 쪽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여기서 그 바닥권이라기보다도 일정한 지지 라인에서 이렇게 7월 9일 날이죠. 12만 주가 들어오고 계속 유입이 됩니다. 계속 유입이 되거든요. 그럼 이날 잠깐 팔았었어요. 이틀 전에. 이날 잠깐 팔았었는데, 네, 오늘 다시 재차 오늘 다시 유입이 되면서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네, 원 자리를 되찾았죠. 근데 이런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제 생각으로는 이 파두도 반도체 업황도 있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파두도 추가적으로 10만 원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두도 관심 정보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SK 이터닉스예요. SK 이터닉스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 큰 손의 이제 수급 매매 부합 종목인데요. SK 이터닉스 아까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최근에 수급이 계속 이렇게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전고점 한 6만 원에서 6만 원 그 상단에서 저항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급이 워낙 또 괜찮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제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런 SK 이터닉스 같은 기업은 추가적으로 여기 전고점 부근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있다, 여러분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 이런 흐름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큰 손들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참 많은 걸 보잖아요. 뭐 보조지표도 보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여러 사람들이 뭐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혹은 또 이 RSI 뭐 등등 여러 가지 볼린저 밴드 등등 많은 걸 볼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하는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좀 눈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포착을 해봐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종목에 대해서 드렸죠. GNC 에너지, 파도, SK 이터닉스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식 방송은 처음이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공이 아주 대단합니다. 25년 이상 이 외길 인생을 걸으면서 사실 25년 동안 이 길에서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제 눈 감고 봐도 다 보일 정도입니다. 시장에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잡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시장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또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2대1 TV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기초 중에서 기초, 좀 우리가 기초에 충실하면서 주식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더 강의에 집중하면서 큰 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을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화요일, 목요일 또 2대1 TV 저녁 6시 방송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큰 손들의 수급이 어떤 종목으로 포착이 됐는지 이런 히든 종목을 들고 왔다라고 합니다. 히든 종목도 궁금하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종목이 어떻게 큰 손들이 이 종목을 포착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첫 방송인 만큼 우리 전문가님께서 많은 거를 준비를 하셨잖아요. 종목 또한 아무거나 갖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참 자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어떤 종목인지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 좀 일정과 수급이 합쳐진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과 일치하죠. 일정과 수급. 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이 종목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게 뭐 차트가 먼저냐, 뭐 아니면 이슈가 먼저냐, 일정이 먼저냐 하는데, 전 기본적으로 차트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상태의 기업을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거기에 이런 수급까지 같이 붙고 또 차트도 정배열 상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여기 이제 일정이 있는데요. 이 일정은 뭐냐면 갤럭시 아까 말씀드렸었던 폴더블 관련 일정을 머금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그런 일정으로 한 1, 2주 전부터 이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제 생각을 봤을 때는 전고점 한번 까지도 이제 터치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희 물의 공개방으로 오시면 제가 이거 잘 설명해드리고 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과 수급이 같이 포함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을 한번 지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종목하고 차트가 좀 비슷하죠. 저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부분도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그리고 이제 전고점 종목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달린
일봉 이거 굉장히 선호하고 여기에 수급까지 좀 받쳐준다면 수급도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좀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수급도 붙고 직전 고점을 강하게 이제 돌파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뭐 기법은 많이 모르셔도 됩니다. 본인에게 이제 맞는 그런 기법 몇 가지만 계속 집중해서 보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방송인 만큼 든든하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히든 종목 두 종목이나 들고 오셨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랑 수급이 합쳐진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인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 또한 정배열에 또 위치해 있는 종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정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 갤럭시 홀더블 관련된 그런 일정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1, 2주 동안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움직임과 동조화되면서 우리가 일정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보면서 이 종목을 좀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터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앞선 종목과 차트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배열과 그리고 전고점에 있는 종목 여기다가 꼬리가 달린 일봉까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붙다 정말 금상첨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종목의 종목명일 것 같습니다. 종목명이 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우면서 우리가 종목을 관찰해야 될지 사실 종목만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타이밍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종목인 건 알지만 이 타이밍적인 부분, 이 기술적인 분석이 스스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공부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강만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 오후 7시 40분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돈의 흐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줄 예정이니까요. 나도 한번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지 좋을 것 같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방송 끝난 이후에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또 종목명까지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무료 온라인 방송 7시 40분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